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째 시간에 권리 주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권리의 종류하고 권리의 충돌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 행사,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권리의 주체 측면에서 자연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리라는 거는 이렇게 법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인이 권리를 갖는데 그 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인하고 누가 있어요? 법인이 있다. 자연인하고 법인이 권리를 부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자연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거기서 특히 태아죠. 태아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계속 나오는 데니까 여기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아가 법률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느냐, 여기 지난 시간 보셨던 부분. 자, 오늘은 이어서 법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 자료집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집 17페이지에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그럼 이 법인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면, 사람은요, 이 자연인은 언젠가 태어나도 죽게 마련이죠. 죽게 마련이에요. 영속성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영원하지 않듯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죠? 이건희 씨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없어지거든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유한해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내가 죽어도 다른 형태로 남아있는 거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죽어버려도, 내가 죽고 사라져도 회사라는 법인을 두면 내가 죽어버려도 자식이 그걸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법인을 통해서 그 상속을 하게 하는 거죠. 법인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법인의 존재 형태이고 배경입니다. 등장 배경이에요. 자, 그럼 이 법인을 들어가기 전에 법인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쪽에다 하나 써볼게요.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어요. 영리 목적 법인. 그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비영리 법인.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요. 법인은 크게 이렇게. 영리 목적이냐 아니냐.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적으로 회사입니다. 회사,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고 활동을 하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의 규제를 받아요. 상법의 규제를 받는다.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때는. 그런데 영리 활동이 목적이 아닌 비영리 법인일 때는 상법이 아니라 뭐의 규제를 받느냐? 민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민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경재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경재단. 이런 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루는 법은 지금 민법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다루는 민법은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논의의 출발점으로 잡고 갑니다. 자, 그럼 이 비영리 법인, 이 법인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거든요. 자연인은 출생해서 죽으면 사라져요. 근데 법인은 출생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출생신고를 뭘로 하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 법인은 출생신고를 하는데요. 그 출생신고를 법인 설립하고 등기를 해서요. 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등기를 하면 출생신고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법인의 설립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인의 설립. 첫 번째 법인의 설립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로 가서 법인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을 살펴봐요. 맨 처음에
법인 설립 볼게요. 자, 법인 설립. 자, 자료 좀 보시면 법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법인은 비영리예요. 비영리.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를 하면 되느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생겨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경재단, 이 유경재단을 만들려면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시게 되면 법인 설립을 크게 두 가지로요. 법인 설립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는데, 하나는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무슨 법인? 사단. 사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사람들이 모여진 단체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인데 뭐예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바르게 살기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거예요, 이거.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그거는 사람들이 모여진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예,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또 하나는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죠. 비영리 무슨 법인? 재단법인.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둘로. 비영리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자,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진 단체고, 여기는 뭐예요? 재단입니다, 재단법인. 예, 유경재단, 이거 유경재단. 예컨대 유경재단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법인입니다, 법인. 자, 그럼 이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만들어지느냐? 자, 두 가지가 서로 틀려요. 이거는 사단법인이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사단법인이라는 거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가요? 재산이 모인 거예요, 재산이. 이건 재산. 이건 재산이고 이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게 틀려요. 사람들이 아우러져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재산이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 요 점에서 틀려요. 그럼 이거 설립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하나 설립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설립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써보세요. 두 사람 이상의 설립자. 그래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만들려면 설립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설립자. 설립자가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설립자가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의 설립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창립총회라는 걸 하죠.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만들죠. 자, 우리 이런 목적으로 이거 하나 운영하자. 법인 운영하자라고 창립총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관, 제일 중요한 뼈다귀죠. 정관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를 해서 뭐를 만들어요? 정관 작성을 해요. 정관. 뼈다귀죠. 이게 운영 뼈다귀죠. 운영 뼈다귀. 핵심이 되는 게 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해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요. 그럼 일단 기초가 된 거죠. 기초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관청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관청에 뭐를 받게 돼요? 허가를 받아요.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아직 설립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 법인이 생긴 거냐? 이때입니다. 법인이 생기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설립 등기를 할 때, 이때 법인이 설립되었다, 법인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회, 정관 작성하고 허가받았어도 아직 법인 아니에요. 법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죠? 등기가 돼야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인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지 법인이 태어난다.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이걸 설립할 때 필요한 거예요. 비영리 사단법인.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단체를 하나 운영하자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합동행위다라고 그래요. 합동행위로 봐요. 합동행위. 법적으로 이거는 합동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사단법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예. 몇 명이요? 2사람 이상이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총회해요. 그 다음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관이라는 뼈다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청 허가받고 마지막에 설립등기하면 법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단 목적이 뭐예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영리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요. 비영리 무슨 법인?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예컨대 유경재단을 만들었다. 유경재단.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죠. 재산이 뿌리가 되는 거죠. 재산. 이거는 사람이 뿌리고 이거는 재산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번부터 볼게요. 이 비영리 사단법인 여기 위에서부터 자료집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합동행위다. 거기 발표하세요. 합동행위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총회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합동행위입니다. 합동행위. 혼자 못해요. 이거는. 여럿이에요. 여럿이. 2사람 이상 여럿이. 그래서 정관 작성을 하고 기명날인을 해야 돼요. 정관 꼭 작성해야 되고 기명날인 해야 되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요식. 방식을 꼭 준수해야 되는 걸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요식이란 뭐예요? 방식을 지켜라. 정관 작성하고 기명날인 해야 돼요. 자, 이때 1번 보세요. 1번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다가 꼭 기재해야 되는 거. 아까 이거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만들려면 설립자가 2사람 있어야 되고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이 정관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정관에 꼭 포함해야 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별표하십시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거기다 별 3개 하십시오. 별 3개. 명자, 목사, 이사존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머리 글자를 떠났어요. 명자, 목사, 이사존. 명자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그 명자라는 애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 명자, 목사입니다. 명자, 목사 무슨 존? 이사존입니다. 이사존. 걔가 이사가는 존은 강남에는 안 가. 강남에는 안 가. 왜요? 내가 목회 활동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강남 빼고 시골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명자, 목사, 이사존이에요. 이사존. 명자, 목사, 이사존. 자, 그럼 명은 뭐냐? 명칭을 말해요. 명칭. 명칭을 써야 돼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 명칭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가 뭐죠?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 자산이 얼만큼이냐? 자산이. 부동산 얼마고 동산 얼마고 그죠? 주식 얼마고 이거를 자산에 관한 규정을 써야 돼요. 자산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자산이 들어가야 돼. 왜? 돈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니까 자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목적할 때는 목적.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거죠. 목적. 목입니다. 운영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사는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로 할 거냐. 예, 서울시냐 부산이냐. 사무소 소재지. 명자, 목사. 그 다음에 이는요 이사인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사인면. 인면이 그 중요한 거예요. 인면이라는 건 뭐냐? 임명하고 면제시키는 거예요. 임명도 하고 자르는 거.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자를 때 어떤 사유로 자르느냐. 그래 이사인명 아니라 인면이라고 그래. 인면에 관한 규정. 이사인면에 관한 규정. 다음 마지막 이 사할 때 사는 뭐예요? 사원 자격 득실 규정이에요. 사원 자격. 그래서 사자입니다. 사자 들어간 거예요. 사자가. 사원 자격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사원 자격은 뭐가 필요하냐. 예.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일정한 요건 있는 사람만 사원이 된다. 임원이 이게 구성원이 된다 이거죠. 구성원이 될 자격이 뭐냐 이거죠.
예컨대 해병 전위에 그러면 해병 전위에는 뭐예요? 해병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자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사원 자격입니다. 사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와 사유, 존립 시기요. 언제까지 존속할 거냐 이거죠.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아니면 해병전에 이건 언제까지 존속시킬 거냐 그 존립 시기나 사유입니다. 그래서 딴 머리 글자가 이거예요. 명자, 목사, 이사, 존.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단법인, 정관 만들 때 꼭 써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제 이렇게 정관 만들었어요. 정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청 가서 허가 받으면 돼요.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등기죠, 등기. 주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사무소 소재지 가서 등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등기사항이 뭐냐? 자, 기억 보세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을 하는데, 니은 볼게요, 니은. 이때 설립 등기사항이 있어요. 등기사항에 별세기 하세요. 등기사항. 아까는 정관에 작성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 아, 그래. 이거하고 틀려요. 여기 보실까요? 이거는 무슨 사항이에요? 정관 작성 사항이에요. 정관에다 넣어야 되는 거 이거. 정관에 넣어야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가야 돼요. 정관에는 7개가 들어가요. 7개.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관 만들 때는. 이번에는 뭐 할 때요? 등기 사항입니다. 등기해야 될 사항은 이거랑 틀려요. 틀려. 비슷한데 틀려요. 그래 요게 시험에 나와요. 정관 작성 사항이냐 등기 사항이냐 어떤 게 틀리냐 이거죠. 어떤 게 틀리냐. 아, 요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등기 사항.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자, 명칭. 예, 여기도 명칭 있어요. 명칭 등기해야죠. 그 다음에 자산 총액. 그 다음에 목적 등기해야죠. 사무소 등기해요. 그 다음에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등기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이사 성명. 거기 별표하세요. 이사 성명. 이사의 성명하고 주소. 이사 이름하고 주소거든요. 이걸 뭐 하라고요? 등기를 해요. 등기. 아까 여기 정관에는 이사에 관한 뭐를요? 이사의 임면 규정입니다. 이사 임면 규정. 이사 임명할 때하고 자를 때 이걸 규정해라 이거죠. 이거는 정관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등기에는 뭐를 해요? 이사 임면이 아니라 뭐야? 이사의 뭐? 이름하고 주소를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등기사항이에요. 이거는. 거기 별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 대표권 제한이 있다. 그럼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대표권. 그럼 뭐 이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저질렀다 그러면 대표권 제한된다. 이거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 여기가 지금 이제 구별이 됐어요. 이사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네요. 이사의 뭐? 임면 규정. 임명하고 자를 때 임면 규정은 무슨 사항이에요? 정관 작성할 때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꾸로 이사의 주소는 무슨 사항이에요? 등기 사항입니다. 그럼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무슨 사유다? 등기 사유지 정관 작성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꼭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의 주소나 성명은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다. 정관에는요. 정관에는 이거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이건 넣지 않아. 이건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 규정을 넣어요. 임면 규정.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 요거 이사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의 뭐? 성명 주소냐, 이사 임면 규정이냐.
그 다음 이 사이에 대표권이요. 대표권 제한할 때는 등기 꼭 쳐야 돼요. 이거. 여기 그래 시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단법인이요. 사단법인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 설립의 의의. 이 재단법인은 사단법인하고 틀려요. 사단법인은 누가 모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모여진 게 사단법인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단법인에는 꼭 누가 들어가야 돼요? 사원이요. 사원이 들어가야 돼요. 사원. 아까 해병전위에는 해병대 나와야지. 그죠? 그 사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는요. 재단법인에는 누가 없어요. 여기에는. 사원이 없어. 사원이. 그죠? 그 재단법인에는 뭐가 없어요? 사원이라는 게 없어요. 사원이 없다. 여기는 사원이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재산. 유경재단. 여기 재단이 있는 거죠.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재산.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여기는 재산이 주체가 된 거죠. 장학재단이거든요. 이건 장학재단. 그럼 장학재단 운영을 뭘로 해요? 돈으로 운영하죠. 돈이 바로 재단법인의 핵심이죠. 그럼 이 유경재단은 장학회인데 이 장학회 운영을 재산이 있어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재단법인입니다. 이건 사단법인인데. 그 근본적으로 틀려요. 이거는 재단법인에는 누가 존재하면 안 돼요? 사원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자산이 필요한 거죠. 자산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요. 사단법인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사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달라요. 자, 그럼 이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예컨대 내가 유경재단을 만들었다. 예,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밑줄 그어보세요. 상대방 놓고요. 상대방 없이요. 상대방도 없이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를 한 거다. 박정희 씨가 이걸 만들었다. 예. 자기가 뭐를요? 재산을 내놔가지고 뭐를요? 장학회를 운영한 거예요. 그죠?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런 장학회를 위해서 이 돈을 내놓겠다. 땅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없는 단독행위를 혼자 한 거예요. 쓰세요. 혼자 했다 이거는. 계약이에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아까 그럼 이거는요. 사단법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단법인은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합동행위. 여럿이 한 거예요. 아까 정관 작성은 여럿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근데 여기서는 누가요? 혼자서 한 거다. 혼자서.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이거랑 틀려요. 그래서 이건 혼자 한 거고 이건 여럿이 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재단법인 설립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맨 처음에 이것도 재산 출연해야 돼요. 재산 출연. 이거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설립자가 2사람 이상. 그죠? 예, 해병대 천위에 아니면 바르게 살기 협회. 이건 사람이 2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재산이 엑기스예요. 재산이. 유경재단을 장학회 운영하려면 장학회는 재산이 있어야 장학회 운영을 하죠. 재산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정관 작성을 해요. 정관 작성. 누가 해요 이거? 설립자가, 이 재단법인 설립자가 하는 거죠. 설립자가 정관 작성하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게 뭐예요? 운영 목적이죠. 운영 목적. 그럼 유경장학회는, 이 유경장학회라는 재단은 어떤 장학회를 운영을 해달라. 이게 정관입니다. 정관. 그럼 이 정관에 작성한 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운영하고. 예, 그래서 재산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뭘 작성한다? 정관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해요? 기명날인 합니다. 기명날인.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 설립하려면 일단 뿌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죠. 이 재산이 있어야지만 장학회를 운영을 하니까 이 재산 출연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박 씨가 A라고 하는 장학회 재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정관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명 작성했어요. 기명 날인했어요. 이때 박 씨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어요. 땅. 이 땅을 가지고 이 장학회를 운영해달라고 출연을 한 거예요. 출연. 재산을 내놓은 거죠. 재산을 내놓은 걸 출연했다라고 해요. 누가 한 거냐? 박정희 씨가 한 거예요. 박정희 씨가. 뭐를? 땅을. 이 땅을 가지고 장학회 운영해 주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출연자라고 그래요. 출연자. 출연한 사람을 출연자라고 그래요. 출연자. 일종의 기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학회에다가 재산을 기부했다. 이 사람을 출연자라고 부릅니다. 출연자. 여기는 누구요? 법인이죠. 법인. 여기는 재단 법인입니다. 재단 법인. 법인 만들어달라 이거죠. 예. 뭘요? 이 땅 가지고, 여기 땅 가지고. 이때 이 땅이 언제 재단이요? 이 재단 법인. 이 장학회 재단 거가 되느냐? 이 땅 소유주가 땅 소유권 이전이요. 소유권 이전이 언제 생기느냐 이거죠. 이 소유권이 언제 일로 넘어가냐 이거예요. 법인한테 언제 넘어갈까 이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두 가지 논의가 있어요. 첫째 볼까요? 기억 볼게요. 기억. 자, 출연재산이 이게 부동산 땅일 때요. 땅일 때 생전처분으로요. 생전처분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 이 땅은 언제 저 법인 거냐? 법인이 뭐한 때요? 성립한 때.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뭐한 때? 법인이 성립한 때입니다. 그런데 니은은 보세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출연자하고 저 법인, 저 박정희 씨하고 이 법인 간에는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별표. 등기를 안 해도요. 이 땅 등기를 일로 안 해줘도 일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를 안 해도요. 이거 땅 등기를 안 해도 이거는 장학회 거예요. 장학회 재단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박정희 씨 게 아니에요. 박정희 씨 게 아니라 누구 거가 돼요? 장학회 거예요. 장학회 거. 법인 거가 된 거예요. 뭐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이 출연자하고 이 법인 장학회하고 가는. 그런데 그 다음 줄이 더 중요하고 아주 핵심인 게 숨어 있어요. 법인이 부동산 취득을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밑줄 그어보세요. 제3자에게 법인이 이 장학회가 이 땅을 자기 거라고 이거 내 땅이다라고 하려면 뭐가요? 등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박정희하고 이 장학회하고 안에는 장학회하고 둘만의 문제 있을 때는 등기를 안 해도요. 등기 없어도 이 땅 등기 안 내도요. 등기 안 내도 누구 거예요? 장학회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등기 없이 돼요. 등기 없이. 그런데 이거는 박정희 씨하고 둘의 문제고 이거 누가 꼈을 때요? 제3자가 꼈을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제3자가 꼈을 때는 뭐를 해야 돼 이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내야만 뭐가 돼요? 장학회 재단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장학회가 이 땅의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박정희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상속받은 자식이 이걸 어떻게 했다? 땅을 일로 처분했다. 제3자에게 땅을 처분해버렸다. 이거. 그럼 이게 박정희 씨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 돼버렸어요? 제3자가 지금 땅을 매매로 사버렸어요. 처분해가지고 땅을 매매로 이 사람이 가져갔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땅이 제3자 거예요? 법인 거예요?
장학회 거예요. 제3자가 꼈죠. 꼈을 때는 이 법인이요. 이 재단에서 저 땅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냈어야 되는데 등기를 안 냈잖아요. 그럼 이 장학회가 이 땅을 못 가져가요. 이 땅을. 등기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학회가 저 땅에 대해서 권리나 소유권을 뺏어가려면 출연자하고 이 사람 간에는 등기를 안 내도 되지만 누구한테 대항하려면 제3자에게 이게 내 거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그게 바로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 재산 출연했을 때 이 재산이 언제 법인 거냐, 언제 장학회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지금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등기를 내냐 안 내냐 이거 결정을 해라 이거죠. 등기 없이 가져갈 때는, 등기 안 해도 이 장학회가 될 소유권이 가져갈 때는 누구끼리 있을 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끼면 제3자가 끼면 이거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 관건이. 자, 그 다음에 3번. 재단법인의 동그라미 3번이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와요. 여기에도. 거기는 명자, 목사, 이까지만 나와요. 명자, 목사, 이는 나오고 뭐가 나와요? 사원 자격이 안 나와 거기요. 거기다 쓰세요. 옆에다가. 명자, 목사, 사존이죠. 사존, 사자 써요. 사가 뭐예요? 사원 자격. 사원 자격 규정. 쓰세요. 거기다. 사원 자격 규정이 없다. 왜 없어요? 재단법인은 사람이 구성원이 아니에요. 사단법인에나 사람이 있는 거지.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사원이 아니에요. 사원이. 그래서 누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원 자격. 사원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설립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됐죠? 예. 정관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 그 다음에 쌍괄호 3번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나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거는 문중 같은 걸 말해요. 문중. 종중이죠. 문중 옆에다 쓰세요. 종중을 말해요. 종중. 우리 박씨 문중이야. 양씨 문중이야. 그죠? 예. 김씨 문중이야. 이씨 문중이야. 문중이 있죠. 같은 성씨의 단체. 이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있느냐 없느냐? 없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문중에는 사람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입니다. 이거.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근데 사단법인이라는 게 생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설립등기.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에요. 법인. 근데 문중 같은 거는 설립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요. 왜? 등기를 하면 관청이 이래라 저래라 가타부타 감독을 해요. 감독을. 그러니까 문중에서 감독받기 싫으니까, 관청한테 감독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를 안 해버려요. 등기를 안 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활동만 해. 등기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이 된 거예요? 법인이 안 된 거예요? 법인이 안 돼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안일 삐자 써요. 안일 삐자. 거기다 써보세요. 법인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사람들은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뭐가 아니에요? 비법인이에요. 법인. 비법인을 풀어내면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문이다. 왜 아니문이다? 등기를 안 해놓고 등기를 안 하고 활동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를 왜 안 해요? 감독받기 싫으니까. 내가 왜 관청한테 감독을 받아야 돼? 시시콜콜이. 그래서 법인이 아닌데 해칙은 있어요? 없어요? 해칙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불러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법인 설립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구성원은 엄청 많은데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해요. 그게 바로 비법인 사단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서 뒤로 넘겨보면
2번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땅 있죠, 교회 땅. 그거 등기 내요, 못 내요? 등기 냅니다. 등기 낼 수 있어요. 거기다 등기 의무자나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땅을 등기 낼 수 있다. 땅을 뭐 낼 수 있다? 등기를 낼 수 있어요. 문중 앞으로 등기 내요, 문중 앞으로. 교회 앞으로 등기 내잖아요. 그래, 교회 땅이 있는 거죠, 교회 땅. 교회 땅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3번 보세요. 여기는 지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밑줄요. 이건 개인 게 아니라 단체 거예요. 단체 거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고요. 구성원 지위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의 능력. 자, 지금 이제 법인 설립을 하나 보셨어요. 법인의 설립. 법인 설립을 해야 법인이 태어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뭐예요? 법인의 능력입니다. 법인의 능력. 법인은 뭐를 할 수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어떤 능력자냐 이거거든요. 어떤 능력자냐? 법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그죠? 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나온 특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서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어디로 정한 범위? 정관에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권리하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어디에다가? 정관에 정한 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해병전위에는 그럼 어떻게 활동해요? 해칙이죠. 해칙에 정한 대로, 정관에 정한 대로 활동하는 게 바로 법인입니다. 정관에 정한 대로 활동하고 존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쌍괄호 2번 볼게요. 법인의 권리 능력. 이 능력이 무조건 있느냐? 아닙니다. 이 능력이 인정되는 게 있고요.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정 안 되는 게. 법인한테 인정되는 거, 인정 안 되는 능력이 각각 달라요. 자, 그게 뭐냐? 인정되는 거 볼게요. 인정되는 거, 인정 안 되는 거인데, 먼저 1번은요. 성질상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즉 자연인만이 가지는 생명권, 신권, 신체권, 재산상속권, 이런 게 법인에는 없어요. 법인에는 뭐가 없어요? 신체권이 없어요. 신체권. 그 다음 생명이요. 법인은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는 사람만 갖는 거죠. 자연인만. 법인은 생명이나 신체권 이런 게 없습니다. 생명, 신체는 이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 갖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친권. 친권은 이거는 아빠가 애들한테 하는 거죠. 이거는. 아빠가 애들에 대해서 훈육하는 권리가 친권이죠. 이거 친권은 법인한테 없습니다. 조심할 거는 그 옆이에요. 재산상속권. 무슨 상속권? 재산상속권이 없습니다. 거기 별표하세요. 그럼 법인에게 인정되는 건 뭐냐? 이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인정 안 되는 거는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인. 사람한테는 있어 없어 이거? 이건 사람한테 다 있는 거예요. 나 신체 있어. 나 생명 있어. 친권 있어. 내가 아버지면. 재산 상속 받아 이거는. 이거는 자연인한테는 다 있는데 법인한테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거죠. 여기 있는 게. 인정되는 거요. 법인한테 인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거기 볼게요. 법인에 인정되는 거. 법인도 재산은 가져요, 못 가져요? 재산은 보유를 해요. 재산은 보유할 수 있잖아요. 유경재단 재산이 있어요. 여기 몇십만 평 땅 있어요. 주식도 있고요. 재산은 보유해요. 재산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예나 성명권 있어요. 명예. 그 다음에 뭐? 성명권 있어요. 성명권. 자, 유경재단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죠. 명예를 훼손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소송 걸어요. 우리 장학회 명예를 훼손하냐고 여기다 소송 걸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권이 있고 성명권이 있는 거예요. 재산도 보유하죠. 상속은 안 돼, 상속은. 재산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상속이라는 건 안 돼요, 상속이라는 거는. 요게 특이한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외울 필요 없네, 그죠?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 분석하는 거예요, 민법은.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야, 법인도 이런 건 있지, 왜 없어? 바르게 살기 여부에 거기 모욕해봐. 모욕하면 여기 난리나. 그죠? 이거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다 그러면 여기 난리 납니다. 예, 모욕했다고. 이게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03번이요. 3번 볼게요. 이제 법인의 능력을 보셨고 이번에 보실 때는 법인의 뭐예요?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불법행위. A라고 하는 학교법인이요. 학교법인이 B한테 뭐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범죄를. 범죄 행위를 했다. 범죄 행위. 누가요? 법인에서 B라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람이 피해자다. 법인은 뭐가 돼요 그러면? 가해자. 여기는 가해자, 여기는 피해자가 되죠. 가해자, 여긴 누구?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이 법인한테 피해를 입었으니까 예, 변상해달라고 그러죠. 변상해라. 내가 피해 입은 거 니네가 변상해달라고 법인한테 소송을 걸게 되죠. 소송을. 그럼 이거를 법인이 변상을 해줘야죠. 이 피해자한테. 그죠? 이 문제가 바로 뭐예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문제예요. 불법행위. 법인이 무조건 좋은 일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법인도 범죄에 껴들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 활동을 누가 해요? 활동을?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누가 활동을 해요? 이사가 활동을 하죠. 법인을 대표해서. 그래서 법인의 활동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사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사가 대표를 하니까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요? 이사라는 사람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에 껴들었다 이거죠. 범죄에 껴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었어요. 손해를 입었다. 법인한테 따져요? 이사한테 따져요? 이사한테 따지게 되면 얘가 돈이 없어버리면, 얘가 재산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럼 변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돈을 못 받고 여기가 그냥 고스란히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법이 얘가 변상 못 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뒀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야, 법인도 네가 책임져. 너도 책임져. 너도.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덤탱이를 씌운 거야. 덤탱이를. 야, 너도 지고 누구도 지고. 이사 너도 져. 법인이라고 이사 네가 져. 단 그 책임을,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지느냐?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조문 두 가지가 있어요. 35조 1항이 있고요. 35조 2항이 있어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볼게요. 그래 35조 민법 35조 규정이 나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에다 동그라미요. 대표자가 동그라미요. 대표자가 범죄를 해야 돼요.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를 뭐라고 그래요? 직무 관련성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동그라미요. 대표자가 직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 직무 관련성이라고 그랬어요.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다 써보세요. 직무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야 돼요. 직무 범위를 넘어버리면 안 돼요. 직무 범위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야 되는 거예요. 직무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뭘 줬을 때는요? 손해의 동그라미요.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35조예요. 그럼 35조가 적용되려면 요건이에요. 요건이 세 가지예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대표자가 해야 돼요. 대표자. 첫 번째 대표자가. 두 번째는요. 직무 범위. 밖에서요. 직무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직무 범위 내에서. 그래서 타인에게 뭐를 줬을 때는요? 손해를 줬을 때는 이거 변상해라 이거죠. 변상해라. 이게 35조 1항.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대표자가 해야 돼요. 대표자. 그 대표자에는 이사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사가 해야 돼요. 이사가. 감사는 아니야. 감사.
감사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이사가 해야 돼, 이사가. 대표자가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뭐를 어느 범위 안에서? 직무 범위 내에서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로? 직무 관련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관련성?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직무를 벗어난 거는 법인 책임 없어요, 이거는. 야, 그거 우리 법인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법인 책임 없어. 장학회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장학회 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야 장학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장학회 활동하고 관련 없으면 그게 우리 법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걸 왜 우리한테 따져. 이 법인한테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슨 관련성? 직무 관련성 있어야만 법인이 책임지고 변상해 주는 거 이쪽한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대표자가 무슨 관련성? 직무 관련성 내에서 손해를 줘야만 변상한다. 법인이 여기한테 변상해 준다. 그 다음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동그라미요.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요, 면하지 못해요? 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까 법인이 책임지라고 해놓고 학교 법인이 여기한테 책임지라고 해놓고 또 누구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사도 여기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누구한테 변상을 받아요? 아무나 법인한테 받아도 되고 이사한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변상 받아라 이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쓰세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부진정 연대 책임. 부진정 무슨 책임이요? 연대 책임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2항 볼게요. 35조 1항이고요. 2항은요.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2항 중요해요. 35조 2항 35조 2항 볼게요. 바로 밑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목적 범위 외의 행위에다가 별 3개. 1항은 뭐였어요? 1항은 목적 범위 밖이었어요? 범위 내였어요? 목적 범위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거죠. 어디다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범위 외.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사항의 의결에 뭐한 거? 찬성한 사람,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뭐한 사람? 집행한 사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직무범위 내고요. 이건 직무범위 외에서 직무범위 외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럼 누가 책임져 이거는요? 위에는 누가 책임져? 위에는 여기 안 나오네. 요 위에는 누가 책임져요? 법인만 져요? 이사도 져요? 법인하고 이사가 같이 뭉뚱그려서 책임져요 이걸. 근데 밑에는 누가 책임져요? 법인이 져야 한다. 위에는 법인도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요. 법인 책임이 없어요. 여기는. 거기다 쓰세요. 여기는 무슨 책임 없어요? 법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인은 빠져요. 왜 빠져요? 범위를 벗어났잖아.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데 법인 보고 왜 책임지라고 그래. 이건 범위 내니까 법인이 책임을 지는데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벗어났어요. 직무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법인 책임이 배제가 돼요.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요? 이사 혼자 져요? 아니야. 찬성했어. 그럼 너도 나쁜 놈이지. 너도. 범죄를 왜 찬성을 해 네가. 공모하지 마. 이거 공모한 놈 책임져라 이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연대 책임을 져요. 얘네들은 연대 책임.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진정 연대고 여기는 무슨 책임? 연대. 이사도 지고 찬성한 놈도 지고 다 공범들 다 물어. 공범들 다 책임져. 단 여기서 누구는 빠져요? 여기서 누구 빠져요? 법인은 빠지는데 여기는 법인이 들어가요. 요 점이 달라요. 그래서 35조는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1항은요. 1항은 범위 벗어난 거예요?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범위 내에서 했을 때는 법인도 책임에 들어가요. 법인도 책임져. 2항은요. 35조 2항은 범위 내요? 범위 외요?
범인 외일 때. 외일 때는 법인이 책임져 안 져? 안 지고 이사한 놈하고 찬성한 분, 요 분들이 연대 책임져요. 법인은 빠져나오고요. 됐죠? 예, 이게 법인의 무슨 행위예요? 법인의 무슨 행위? 불법행위 문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를 이렇게 우리 35조가 민법 35조에다가 규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비영리 법인 있죠. 비영리 법인은 다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셨고,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쌍괄호 2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의 법적 효과. 1.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밑줄이요.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는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다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이요. 덤탱이 쓴다. 무조건 덤탱이 쓰는 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불러요. 과실 책임은 뭐예요?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을 때, 잘못했을 때만 덤탱이 쓰는 거예요. 덤탱이 쓰는 걸 무슨 책임? 과실 책임. 무과실은요? 무조건 덤탱이 쓰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개인이 누구죠? 이사 책임 면해요? 면할 수 없어요? 면할 수 없어요. 법인도 지고 이사도 지는 거예요. 3번, 법인의 구상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준 법인이, 만약에 법인이 변상했다. 그럼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사에게죠. 이사에게 뭐를요? 구상권 행사를 해요. 구상권. 여기서 물어줬다. 여기서. 학교법인에서 이 사람한테 1억을 물어줬다. 1억을. 이렇게 1억을 물어주면 이 법인은 누구한테 가서? 이사 이 양반한테 가서 1억을 달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구상권. 그래서 법인도 구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피해자는 아무나 받으면 돼요. 법인한테 1억 받아도 되고 이놈한테 받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를 빼버리면 법인이 얘한테 배상 안 한다 그러면 얘한테 배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돈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돈 없어버리면 얘가 그냥 아웃되죠. 그래서 이 35조 1항은 그래 만드는 거예요. 얘가 돈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얘도 책임져라 이거죠. 이게 35조 1항. 그런데 쌍괄호 3번 보세요. 우측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위에다 써보세요. 목적 범위, 직무 범위를 벗어났을 때. 뭐를 벗어났을 때요? 직무 범위를 벗어났을 때가 바로 35조 2항이요. 쓰세요. 몇 조 2항? 35조 2항. 그럼 35조 2항은 그 결의에 찬성한 사원 동그라미 찬성한 놈 이사 대표자가 어떻게 해요? 연대에서 연대 책임져요. 연대 책임. 됐습니다. 다음 04번 법인의 기관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의 뭐에 대해서 기관 나와요. 기관. 법인의 기관은 첫째 이사가 있고요. 이사는 첫 번째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죠. 누가 해요 이거를? 이사가 합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입니다. 동그라미. 무슨 기관? 필수기관이라는 거 별표. 이사가 있어야죠. 이사. 그 다음 3번 이사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요. 각자 법인을 대표해요. 동그라미요. 각자 법인 대표. 그 다음 3번의 별색이에요. 3번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해서 묶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관에 기재해야, 정관에다가 써놔야만 뭐가 생겨요? 효력이 발생해요. 어디다 써놔야? 정관에 써놔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를 하면 뭐가 생겨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걸 대항요건이라고 그래요. 등기를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대항요건. 등기에다가 별표하세요. 등기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해요. 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정관에 써야만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겨요. 그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불러요. 정관에다 쓰는 건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등기하는 거는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는 거는 뭐예요? 대항 요건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요. 이 학교법인 장학회, 학교법인에서 이사나 이사장이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사 권한이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다.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에 기재하면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고 등기를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거기 잘 나와요. 그 다음 4번 임시이사는요. 임시이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사가 없거나 결혼. 이사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이래서 결혼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걸 무슨 이사라고 그래요? 임시이사. 그럼 임시이사도 이사예요 아니에요? 이사입니다. 이사. 그럼 얘도 대표권이 있어 없어요? 이사니까 대표권이 있어요. 얘도 대표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사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활동을 못해요. 그럼 누구요? 임시이사가 들어와서 대신 해는 거죠. 이사장이요. 이사장이 몸이 아파요. 그럼 딴 사람이 대신 들어와야죠. 걔가 임시이사. 그 다음 5번째 특별대리인이요. 특별대리인. 이거는 뭐냐면 법인하고 이사 이익이 상반됐을 때요. 법인에 동그라미요. 그 다음 또 누구요? 이사. 두 사람의 이익이 어떻게 돼? 이익이? 상반. 상반이 뭐예요? 충돌된다 써요. 상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충돌될 때. 그때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특별대리인이에요. 특별대리인. 누구하고요? 이 학교법인하고 이사하고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충돌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딴 사람을 선임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대리인. 아, 이 사람도 대표자예요. 대표자. 왜? 법인하고 이 사람하고 이게 분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대표권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때 만드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특별대리인. 그럼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해요? 임시이사는? 결혼. 이사가 어떻게 됐을 때? 빵꾸 났을 때 대신 들어오는 사람은 임시이사예요. 특별대리인은 언제 선임해요? 빵꾸 났을 때요. 상호간에 상반될 때요.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때 딴 사람 들어오는 거는 특별대리인이에요. 특별대리인. 예. 그 다음 쌍괄호 2번 감사. 자, 감사는 옆에다 쓰세요. 법인 대표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이사가 대표기관이지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임의기관이며 1번 임의기관이며 성명하고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별표.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뭐하고 틀려요? 이사의 성명하고 주소는 등기사항이에요. 이사 이름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감사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점에서 이사하고 감사가 틀려요. 그 다음 3번 사원총회. 이거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해요. 어디에만 있어요? 사단법인에. 그리고 재단법인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재단법인에는 누가 없어요? 사원이 없어요. 사원. 거기다 쓰세요.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총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총회는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꼭 사단법인, 해병전의회 같은 아니면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같은 사단법인에만 이 사원총회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필수기관입니다. 예,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해산하고 감독. 자,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법인의 청산하고 해산은 누가 감독을 할까요? 이 법인 감독을 누가 이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유경재단 감독은 누가요? 뒤로 넘겨보세요. 관청이 해요? 법원이에요? 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법원이 개입해요. 법원이. 아, 요거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 청산하고 해산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주무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예, 이렇게 해서 법인의 설립, 첫 번째 법인 설립에서 정관 작성하고 등기하는 거, 요 정관 작성은 뭐 하는 거? 7가지 하는 거하고 7가지가 이거죠. 명자, 목사, 무슨 존? 이사존. 정관 작성하고 등기사항인 거 아닌 거 요거 구별했어요. 법인 설립할 때. 두 번째 법인의 능력. 법인은 사람하고 틀려요. 사람하고 틀려도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체나 성명이나 생명이나 친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성명은 있어. 명예도 있어. 이건 없어요. 신체나 생명은 없어. 생명. 성명은 있어도 생명은 없어. 법인은. 그죠? 예. 법인은 칼로 찔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사람만 죽어. 그래서 생명권이 없어요. 칼이 찔리지가 않아. 법인은. 법인도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그래서 35조 1항하고 2항 나눴어요. 직무 관련성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보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런 틀 하에서 정규 강의에서는 이제 이걸 더 파고 들어가고요. 점점 더 파고 들어가서 헤쳐서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자, 이렇게 해서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짚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의 종류와 충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